지방 타입에 따라서 이나 비율도 달라져야 돼요. 어떤 분은 립 비중을 높여야 되고 어떤 분들은 비중을 높여야 되고, 이걸 제대로 진단 안 하면 돈만 쓰고 효과는 못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루센느 의원 원장 이민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할 때 정말 많이 드는 질문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저 울세라 있는데 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써머지 계속 받는데 얼굴이 왜 이래요? 이런 질문들이요. 리프팅 시술 정말 열심히 받는데 왜 만족스럽지 않은지 오늘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리프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당기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먼저 울세라부터 얘기해 볼게요. 울세라를 한 줄로 정리하면 깊은 층에 열로 수축 신호를 주는 시술입니다. 초음파가 피부의 가장 깊은 곳, 스마스라는 근막층까지 들어가서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면 조직이 수축하면서 끌어올려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특히 턱선이나 볼처짐이 처음이신 분들에겐 정말 만족도가 높아요. 약간의 리프팅, 타이트닝 효과가 분명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울세라는 당기는 시술이지 볼륨을 만드는 시술은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미 꺼진 부위가 있는 분, 예를 들어 관자나 앞볼, 그리고 볼패드가 빠진 분들이 울세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기면 빈 곳이 더 도드라져 보여요. 골격이 튀어나와 보이거나 광대가 더 커 보이거나 피곤해 보일 수 있는 느낌이 날 수 있죠. 쉽게 말해 속이 빈 상태에서 겉만 당기면 모양이 안 예뻐요. 그럼 써마지는 어떨까요? 써마지를 한 줄로 정리하면 피부 탄력을 끌어올리는 고주파 시술입니다. 울세라보다는 좀 더 얕은 층, 진피층을 타겟해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합니다. 피부 결이 좋아지고 탄력이 올라가고 모공이나 잔주름이 개선됩니다.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 이건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피부가 쫀쫀해져도 얼굴 골격이나 지방 구조는 그대로예요. 지방 구조가 그대로라니 무슨 뜻일까요? 탄력은 좋아졌는데 얼굴선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피부는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얼굴이 안 예뻐졌지? 이런 느낌 말이죠. 써마지가 피부 자체의 탄력은 올려주지만 꺼진 볼륨을 채워주지는 못하거든요.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이나 뼈의 변화는 써마지로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럼 왜 울세라, 써마지 열심히 해도 얼굴이 계속 처져 보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화는 처지는 것만이 아니라 꺼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는 처짐이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꺼짐이 먼저 오죠. 얼굴에는 지방 패드라는 게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지방 패드가 이동을 하거나 감소합니다. 뼈도 미세하게 볼륨 변화가 생기고요. 그래서 관자놀이도 꺼지고 볼도 앙상해지고 눈 주위도 움푹 패집니다. 아산병원 자료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최근에는 얼굴 노화가 단순히 처지는 것만이 아니라 위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개념을 인정받고 있어요. 당기기만 하면 빈 곳이 더 도드라져 보여요. 꺼지는 건 안 채워지니까요. 두 번째, 지지대가 없으면 당겨도 유지가 안 돼요. 제가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텐트를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점점 짧아지는데 천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이 안 이쁩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천을 당겼을 때도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볼륨이라는 기둥이 없어지면 당겨도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리프팅만 반복하면 효과를 보려고 강도를 올리게 되고 과열이나 과자극이 돼서 리스크도 커집니다. 세 번째, 사람마다 처짐의 원인이 달라요. 어떤 분은 피부가 늘어진 타입이고 어떤 분들은 지방이 처진 타입입니다. 어떤 분은 골격 자체가 변한 골격 타입이에요. 같은 울세라, 같은 써마지를 받아도 결과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처짐의 원인이 뭔지에 따라 시술의 접근이 달라져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필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필러 무섭다는 분들 많지 않나요? 맞아요.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필러 맞으면 뼈가 녹는다는 영상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때 필러에 대한 공포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더 재밌는 건 그 영상을 올린 분은 지금 필러 시술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러가 뼈를 녹인다는 건 사실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FDA 승인, 식약처 허가 다 받은 안전한 시술이고요. 물론 저품질 필러를 너무 많이 넣거나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필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필러가 왜 필요한지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필러는 예뻐지게 하는 시술이 아니라 받쳐주는 시술이에요. 꺼진 곳을 좀 더 채워서 얼굴의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둘째, 리프팅 효과를 보이게 만들어주는 조명의 역할을 해요. 음영을 정리해 주거든요. 리프팅을 하면 빈 곳이 그림자가 져서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데 필러를 채우면 그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셋째, 과한 당김을 줄여줍니다. 볼륨이 있으면 리프팅 강도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아도 돼요. 과장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의 무너짐은 선이 아니라 면으로 와요. 한 부분만 처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선만 당기는 리프팅보다 면을 채워주는 필러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럼 필러가 꼭 필요한 케이스는 어떤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입니다. 관자놀이나 앞볼이 꺼져서 광대 아래 음영이 생기신 분들, 팔자주름이 접히는 주름인데 이 주변까지 비어 보이시는 분들, 그리고 턱끝이나 옆턱 라인이 뭉툭해지고 입가가 꺼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리프팅만 하면 오히려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채우고 리프팅을 해야 시너지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왜 맞춤 시술이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노화가 사람마다 다른 방향으로 오거든요. 처진 분들에게 볼륨만 넣으면 붓고, 그리고 꺼진 분들에게 리프팅만 하면 약간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떤 타입인지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같은 장비를 써도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피부 두께랑 탄성이 다르면 같은 울세라, 같은 써마지여도 결과가 달라요. 샷수나 깊이, 강도, 간격을 다 다르게 설계해야 되거든요. 장비가 같다고 결과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 타입에 따라서 리프팅이나 필러 비율도 달라져야 돼요. 어떤 분은 리프팅 비중을 높여야 되고 어떤 분들은 필러 비중을 높여야 되고, 이걸 제대로 진단 안 하면 돈만 쓰고 효과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얼굴을 분석하고 어떤 타입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술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리프팅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볼륨을 먼저 채우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합니다. 그게 환자에게도 더 좋으니까요. 오늘 내용 정리하면요. 울세라, 써마지 같은 리프팅 시술은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만능은 아닙니다. 당기는 것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화는 처지는 것만이 아니라 꺼지기 때문에 볼륨을 채워주는 필러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노화 유형이 다르니까 맞춤 시술이 중요합니다. 리프팅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느끼셨던 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러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궁금한 시술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